네, 앞서 잠깐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연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고 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현직 국방장관 또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의 답변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현미 기자. 잠시 뒤에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짚기로 하고요. 김태년 민주당 대표가 요즘 군대에서는 뭐 전화라든지 또 이메일, 심지어 카톡으로도 휴가 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충분히 휴가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 저희들이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다른 일반인들에게는 상당한 좀 불편한 느낌을 주나 보죠. 반발이 좀 심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특히 카톡이라는 거 그냥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이제 그 대화할 수 있는 채팅창이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그런 수단을 통해서 이게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걸 두고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 군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를 연장할 때 전화 등 가용한 수단으로 하게 돼 있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꼭 부대에 복귀해서 얼굴을 보고 대면으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전화 같은 가용한 수단이 있다면 그 안에 이제 뭐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라는 게 이제 군의 입장인데 이제 실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떤 지휘관이 카톡 하나에 휴가를 연장해 주겠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한단 말이냐. 라면서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반박하면서 현실을 너무 모른다. 앞으로 뭐 모든 부대원들이 이제 앞으로 카톡으로 뭐 보고를 하고 카톡으로 그럼 다 휴가 연장하겠다.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화로 휴가를 연장했고 또 카톡으로 뭐 입원 서류라든지 각종 서류를 보내줬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는 이 예비역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김태년 대표의 얘기가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어제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이 서일병처럼. 이 추 장관의 아들이죠. 추 장관의 아들처럼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실제로 이 카츄샤 한국군 지원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여기서 2016년부터 4년간 최근까지 총 35건이 실제로 전화로 휴가 연장이 된 케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군 전체로 보면 3,137건이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경두 장관은 사실 별일이 아닌데 그리고 실제로 비슷한 케이스도 많은데 이번 일이 좀 너무 부풀려져서 침소봉대 됐다라는 지금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될 말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여론이나 이런데 우호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텐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왜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추미애 아들 휴가권에 관한 사건은 세 가지가 증폭을 시키고 있어요. 하나는 추미애 장관이 모호한 화법으로 좀 이 본질을 정확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보좌관이 전화 안 했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시킨 일 없다고 했다가 내가 그것을 확인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말이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국방부의 민원을 추미애 부부가 전화했다고 물으니까 남편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주말 부부라 그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이 볼 때는 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 검찰 수사가 지금 1월 5일 날 고발됐는데 지금 벌써 한 8개월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좀 제대로 수사가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서 그 불신이 커지잖아요. 세 번째가 여당이 비호를 하는데 좀 너무 오바를 한 측면이 있어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 말을 아주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죠. 뭐 카톡으로도 휴가 연장을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보통 자기 아들 군에 간 엄마가 우리 아들도 카톡으로 연장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카톡으로나 전화로 하는 경우는 위급한 사태나 예를 들면 산불에 갇혔거나 홍수가 나서 재난 직전이거나 교통사고가 났거나 무슨 수술을 했는데 후유증이 크거나 할 때 급할 때 카톡으로 아마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김태년 원내대표 말을 많은 사람들이 액면 그대로 들으면은 모든 군인들은 이제 휴가 나와서 카톡으로도 가능하겠구나. 손쉽게 가능한구나. 그렇죠. 김태년 원내대표 말이 틀린 건 아닌데 특수한 상황의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게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여당이 저렇게
추미애 비호를 위해서 저렇게 많이 나서는구나 이런 오해를 많이 예.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요정 기자, 검찰이 국방부와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민원 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류라든지 이것을 이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애초에 녹취록이 하나 있었어요. 추미애 장관 부부가 이 휴가 문제와 관련해서 전화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됐다라는 그런 녹취록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녹취록 외에 그런 말을 한 녹취 파일도 있었던 건가요? 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예.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핵심 의혹 중에 하나가 추 장관 부부 혹은 이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에 전화를 했는지, 만약에 실제로 했다면 어떤 통화를 나눴는지 예. 이 부분이 이제 핵심 쟁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녹취가 이 열쇠, 이 의혹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예. 했는데 이 전화 녹취가 보존 기한이 3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3년이 넘어서 모두 폐기가 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과연 진실규명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9시간간의 압수수색을 한 검찰이 이 전화 녹취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 이 보관 기간이 3년이 지나서 국방부 콜센터에서는 삭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메인 서버에 이 녹취가 남아 있었던 예. 겁니다. 이 때문에 어제 정 장관이 국회에서도 이 관련 내용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녹취 파일은 다 보존이 되어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자료를 가지고 갔다라고 설명을 예. 했고요. 그러자 이제 신원식 의원이 그럼 그렇게 녹취가 있었는데 그동안 이 녹취 존재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한 이유가 뭐냐라고 공세를 펼쳤고 예. 본인은 자료가 없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추 장관이 그제 국회에서 본인은 군에 전화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 아무래도 지금 검찰이 자료까지 확보를 한 만큼 예. 누가 전화를 했다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군대 문제, 휴가, 특히 이제 수술을 하는 상황이라 휴가 연장과 관련해서 충분히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이 당대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직위를 이용한 권력 남용처럼 민원을 넣은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서무일병의 부모인데 아빠인데 뭐 할머니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휴가를 연장하고 싶다. 이 정도의 만약에 녹취록 내용이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정도라면 문제가 될 걸 없을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지금 사실관계는 드러나지 않고 예. 계속해서 의혹을 증폭시키는 주장만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병역 문제 하면은 굉장히 국민들의 영린이라고 할 정도로 정서적으로 민감한 부분인데 의혹을 계속 제기하면은 국민 감정이 나빠질 수가 예.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외압 청탁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예. 당시에 입대했을 때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 야당 대표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니까 그리고 굉장히 탄핵으로 시끄러운 상황이니까 만약에 추미애 당시 대표가 예. 외압이나 청탁을 했다면 오히려 그걸로 문제 삼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청탁성이나 외압성 전화가 있었을까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저는 잘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로 이게 정리가 될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그리고 메인 서버에 관련 기록들이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전화했다면 누가 했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전화한 대상에 보좌관이 했는지 아니면 예. 아버지가 했는지 지금 말씀하신 추미애 장관이 했는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내용이 과연 단순 민원 그러니까 과연 전화로 연장이 가능한지 그런 절차를 문의한 예. 건지 아니면 뭐 외압이나 청탁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로 좀 나와야 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보는 것이 예. 이 문제를 냉정하게 좀 사회를 좀 안정시키고 바라보는 그런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국방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자 내부에서 정리한 문건에 보면은 서 씨 부모가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이라는 이제 문구가 나옵니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은 본인은 절대 전화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 씨의 이 아버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남편과 이 할머니가 전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정 기자, 지금 이제 윤영걸 대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찰이 이 사건이 고발된 게 1월인데 왜 여태까지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진척이 되지 못했는지,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기 때문에 눈치 보기를 한 것인지, 그러나 또 윤석열 총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동부지검 입장에서 보면은 글쎄요, 추미애 법무장관의 눈치를 봐서 검찰이 미적거렸다라고 보기에는 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거든요.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지금 고발이 된 게 1월인데 예. 최근에 뭐 소환이나 압수수색이 추미애 장관이 출석을 하는 국회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공교롭게 좀 시기가 국회 출석을 예. 앞두고 이렇게 서둘러서 수사에 나선 건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윤 총장은 사실 동부지검에 그동안 뭐 이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예. 수사하는 수사팀의 뭐 인원을 증원하겠다라는 이런 민원들도 받아들이면서 이 동부지검 수사에 좀 믿고 맡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뭐 확실하게 이렇게 예.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총장의 행보가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이 수사가 이제 동부지검에서 나왔는데 동부지검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사실을 윤 총장이 뭐 한 달 뒤에 알았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예. 또 뭐 최근에는 총장이 동부지검에 바르게 수사하도록 이 지시를 하고 내용을 잘 보고받아라라고 했다라는 예. 이런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런 총장이 이 사안이 지금 굉장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안의 사건을 대검이 보고받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좀 미묘한 관계 때문에 이렇게 행보에 예. 시선이 쏠리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대검 그리고 윤 총장이 바르게 수사하도록 하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다른 일반 사건과 같은 원론적인 입장이었다라는 게 대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뭐 일일이 보고받기보다는 사실상 뭐 수사 결과 같은 주요 사안만 보고를 받는 예.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국회에서 이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고 뭐 예. 또 일각에서는 동부지검이 진술을 누락했다라는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이 문제는 결국에 검찰 전체의 신뢰성 문제로 연결이 되고 예. 되는 문제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총장이 좀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보였다라고 이제 풀이가 되는 대목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수사를 맡고 있는 동부지검에 이렇다 할 보고를 받지 않고 또 지시를 내리지 않는 상황. 수사팀이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좀 파고들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여론은 어떨까요? 부정적 여론과 긍정적 여론이 좀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은데 요정 기자,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좀 부정적 여론이 조금 더 높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추미애 장관의 사퇴 주장 동의를 하는지, 사퇴 예. 주장이 동의를 하는지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동의를 한다, 그러니까 사퇴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가 49%, 그리고 예. 비동의를 해야 한다가 45.8%로 기록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미소와 간소한 차이지만 동의 부분이 좀 일부분 높은 예.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부적절하지만 그렇다고 사퇴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선 추미애 장관의 이 아들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을 정확히 짚어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법무장관 사퇴할 정도로 큰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큰 사건이지만 사퇴할 정도는 아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예. 좀 따로 떼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이제 법적인 문제, 그리고 국민 정서의 문제. 예. 아직 이제 법적으로는 결말이 안 났고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니까 예. 국민 정서상으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냉정하게 법적으로 생각한 분들은 과연 이 문제가 예. 그렇게 현직 장관직을 물러나야 될 정도로 심각한 부분인가? 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검찰이 8개월 동안 그동안 이제 지지부진했는데 빨리 결과를 내놓은 게 맞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의혹 제기는 좀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결론은 이게 수사로 통해서 밝혀질 텐데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여든 야든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여권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예. 법대로 절차대로 규정대로 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검찰 수사 결과 뭔가 흠결이 있었다 또는 외압이 있었다, 청탁이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은 그 후폭풍이 고스란히 여권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지만은 반대로 검찰이 수사해 보니까 법대로 규정대로 했다. 지금 이제 예. 국방부에서는 법대로 규정대로 절차대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결론이 나오면은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이제 야당, 예. 제1야당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결국은 제1야당이 정치적인 공세를 했다라는 예.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냉철하게
지켜봐야 예.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장관 사퇴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이제 49%이긴 한데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좀 살짝 앞서는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청와대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일단 최재성 정무수석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일단 선을 걷긴 했어요. 네, 뭐 최재성 예. 정무수석은 일단 뭐 지켜보고 있다, 뭐 예. 이 정도 선에서 했는데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예. 좀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하지만은 청와대의 고민은 상당히 깊어지지 않는가 싶어요. 얼마 있으면은 추석이잖아요. 예. 추석 밥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화제에 오르면은 여당에 좋겠습니까? 상당히 좀 나쁘다고 보여야죠. 그러니까 얼른 좀 끊고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하고 추미애 장관 두 분한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검찰도 8개월간 너무 질질 끌고 1월 5일 날 고발된 걸 8월 초에 압수수색하고 이제서야 겨우 그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 그 참고인 조사 이제서야 겨우 8개월 지나서 한다는 게 문제가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리고 추미애 장관도 너무 좀 그 겸허한테도 있는 대로 빨리 얘기하고 했으면은 사실 이런 문제는 크게 이렇게 비화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소설 쓰시네. 그리고 자꾸 말을 돌려서 하고 비웃는 듯한 태도 이러면 국민 감정을 자꾸 자극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엊그저께 뭐 사과문도 나왔습니다만 사과문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빨리 풀어주질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검찰하고 추미애 장관 당사자들이 오히려 이 사건을 자꾸 키우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석 전에 좀 빨리 예. 좀 마무리 짓는 측면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어제 또 압수수색해서 국방부에서 녹취록이 좀 나왔거든요. 예. 이번 사건은 녹취록만 제대로 그 파일만 나와도 어느 정도 윤곽은 밝혀질 수 있어요. 예. 전화 3번 했거든요. 추미애 부부가 전화했다는 거하고 보좌관 전화했다는 예. 거하고 당직 사병이 그 추미애 아들 서 병장한테 전화했다는 그 세 전화만 녹음 파일을 제대로 분석해도 사건의 윤곽이 예. 어느 정도 나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또 간단하게 또 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직 좀 그러니까 더뎌지고 검찰 비난하는 게 그거예요. 일주일이면 수사 끝나는 거를 지금 1월 달에 한 거를 지금 9월 달까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이 서 씨의 여러 가지 이제 논란에 대해서 최초 언론에 얘기를 했던 이 당직 사병에 대해서 공익 제보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권익위가 결론을 냈다고 했죠. 이게 좀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제보자가 최초 제보자가 자신은 너무 힘들다, 뭐 정신과를 가야 할 판이다라면서 이제 권익위원회에 공익 보호자 신고를 좀 접수하겠다, 그러니까 보호를 공적으로 받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예. 그 이후에 권익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 공익 신고라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공익 신고라는 게 보통은 민간에서 발생한 부패 행위에 예. 한한다라면서 지금 휴가 위법기 문제, 뭐 군에서의 특혜 문제,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이 아니라 군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규정만 놓고 볼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룰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예. 유권 해석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직 사병이 이제 신고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공익보호자 신고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아주 강하게 반발이 있었고요. 예. 그 이후에 권익위원회 입장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일단 처음에 이야기한 건 일반론적으로 답한 거였고 이 법령에 기초해서 일반적으로 답한 거였고 이제 사실 확인 절차에 돌입을 하겠다. 그래서 꼭 공익신고, 이 공익보호자가 아니라 이 부패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상 신고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비슷한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공익신고자의 협조자로 분류를 하면 또 비슷하게 뭐 안전가옥이라든지 경찰의 신변보호 같은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규정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그런 다른 방안이라도 고안을 해서 꼭 이 당직사병이 원하는 만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최대한 강구해 보겠다라고 좀 입장을 바꾼 상황입니다.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공익제보자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입장으로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유호정 기자, 그러나 이 최초 제보자인 당직사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올 2월 달에 TV조선에 이런 관련된 내용이 이제 보도가 이미 됐어요. 그런데 자신이 최초 제보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네, 이게 예. 뭐 사실 1월에 고발이 됐으니까 그 전부터는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예.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는 이렇게 실제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논란이 커지면서 정치권, 그러니까 일부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이런 제보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예. 의심이 흘러나왔고, 이게 커지고 커지다 보니까 뭐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람이 뭐 일베라더니 예. 단체 생활에 원래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라더니 뭐 이런 욕설과 인신공격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심경을 호소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내가 제보 자초를 한 것이 예.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면은 의원실 비서관에서 이 관련 의혹을 물어왔고, 여기에 이제 본인이 답변을 했을 뿐인데, 마치 이제 본인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 이런 사실을 먼저 제보한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다라고 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 이렇게 뭐 취직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될 텐데 예. 이런 사회생활에 어떤 낙인이 찍혀서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라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직 사병의 진술과는 전혀 상반되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서 씨와 같이 근무를 했던 다른 동료 병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문제가 됐던 그날 밤에 뭐 부대가 난리가 났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서 씨의 군 생활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성시거나 아니면 황제 근무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상반된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직 사병과 이 다른 동료들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복귀 날짜에 23일이라고 돼 있는데 사인도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복귀해야 되는데 지금 복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그냥 당연하게 그냥 안다 이러길래 뭐 지금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일단 저는 10이라고 하길래 이제 되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택시라도 타고 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대의감을 들어오더니 네가 그 X명한테 전화 건 당직병이 맞냐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 휴가는 이제 내가 처리를 했으니까 휴가자로 해가지고 올리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서 저도 이제 그냥 그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현모 씨 주장으로는 일요일 날 밤 8시 55분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저희가 점호를 안 한다 이것뿐이지 예. 인원 체크는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 씨가 미복귀해서 부대가 막 발칵 뒤집혀졌다든가. 저희는 난리 난 적 없습니다. 예, 미군 편제가 이제 알파와 배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배틀 중대 소속이었고 알파 중대 소속이었습니다. 알파 중대. 예, 교류가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부대 일지만 보고 휴가가 처리가 되어 있는데 처리가 안 된 걸로 오해를 해서 미복귀라고 하지 않았나. 최무 기자, 지금 들어봤습니다마는 이 현모 병장이라고 하는 당직 사병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이 서 씨가 굉장히 성실하게 군복무 생활을 했고 또 휴가 복귀를 하지 않아서 부대가 난리가 나서 자신이 전화를 해서 뭐 택시라도 타고 와라. 이런 주장과는 상반되게 부대는 전혀 난리가 나지 않고 휴가 처리가 정상적으로 됐다. 이런 전혀 상반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다른 병사의 얘기는 언론에 그만큼 부각이 안 된 모양이죠. 과거에도 몇 차례 이런 주장을 이 병사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병사가 한 건 아니고요. 이 전에도 저 이제 T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다른 이제 그 추 장관 아들 서일병의 이 동료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증언의 이제 대부분의 내용은 같이 내가 복무했었는데 실제로 뭐 엄마를 너무 내세우거나 내가 누구 아들임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업무 배정을 받는 것도 오히려 좀 어려운 일에 더 많이 이제 배정을 받는 쪽이었지 뭔가 특혜를 받거나 편의를 누군가가 봐준다라고 생각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지금 실제로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가까이에서 근무했던 이제 동료들의 증언인 건데요. 사실 이 부분과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휴가 미복귀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뭐 평소에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뭐 휴가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이 벌어졌을 수 있잖아요. 이랬기 때문에 이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좀 인과관계를 뭐 묶어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 하나 지금 이제 이 최초 제보자의 이야기가 엇갈리는 게 이제 이 서일병이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일요일 밤 9시 정도가 돼서야 알게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직사병 최초에 제보한 사람은 그때 알게 됐고 그래서 그때 전화를 해서 오라고 빨리 오라고 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윗선에 의해서 휴가 처리가 돼버렸다.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인터뷰한 이 동료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복귀였으면 금요일에 오는 게 당연하지 일요일까지 그걸 모르고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뭐 주말이라서 안 했다고는 하는데 뭐 인원 체크는 항상 하기 때문에 금요일에 올 사람이 안 왔다는 사실을 일요일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뭐 지원 그 윗선에서 휴가 처리를 해준 그 인사 장교를 이 제보사병은 처음 봤다고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처리하라고 하더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인사 장교를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이제 반박이 있었던 건데요. 이 부분은 사실 지금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누구 말이 맞는지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근데 이 서일병이 복귀를 하지 않아서 진짜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라고 하면 이제 부대원들이 다 알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증언이 당시 근무했던 병사 입에서 나왔습니다. 국방부 쪽에서의 공식 해명은 정상적으로 휴가 연장 처리가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국방부 입장이 있었고 그 맥락에서 보면은 이날 미복귀했다라고 난리가 났다라는 주장과는 정반대로 그냥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병사의 주장은 국방부의 공식 입장과 어느 정도 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는 절차대로 다 했고 지금 이제 압수수색 절차대로 했기 때문에 부대에서 난리가 나지 않은 거라고 관련 서류가 다 있고 말씀하신 대로 난리가 났다면은 추가 폭로가 계속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도저히 뭐 지휘관 한 명이 이걸 감출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당직 사병 폭로에 의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추가 폭로가 안 나오는데 이분 말도 좀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인원 체크를 매일 하지 일요일 날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군대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설득력이 없고 그리고 대의가 나타나서 미복귀자가 아니고 휴가자로 처리해라라고 했을 때 본인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모르는 사람의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순순히 이걸 했다는 것도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본인은 정작 미군 편지에 따르면은 추장관 아들하고 같은 중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파 부대, 배틀 부대가 있는데 서로 이제 소속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은 상당히 모범 사병이었다. 그래서 뭐 외압이나 특혜 이런 거를 뭐 가동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실제로는 추미애 장관이 한 번도 그 군부대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문제도 주장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검찰 대대적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기록의 정당한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또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서로 엇갈린 주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얼른 수사 결과를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내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홍영표 의원과 신원식 의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준비가 안 됐군요. 최현미 기자. 오늘 홍영표 의원과 신원식 의원 간의 설전이 좀 벌어졌는데 무슨 말이 발단이 된 건가요? 네, 이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좀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과거에 군을 사유화하고 정치에 개입했던 세력들이 민간인 사찰하고 쿠데타도 일으켰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그게 안 되니까 그 세력이 국회에 와서 이 분위기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가짜뉴스를 가지고 상임위에서 공작까지 해야 되냐? 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저게 지금 이 군 세력이 쿠데타까지 일으켰던 군 세력이 이제 국회에 와가지고 판을 친다. 가짜뉴스 공작을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야당의 누군가를 겨냥한 건데 야당의 군 출신이면서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선봉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원식 의원이거든요. 군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신원식 의원이 발끈했고요. 지금 누구를 쿠데타 세력이라고 말한 거냐. 국회에 들어온 쿠데타 세력이라는 게 누구냐라면서 홍 의원의 분명한 해명을 들어야겠다라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홍영표 의원의 발언 관련한 지금 논평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직접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홍영표 의원께서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서 공작을 했다는데 여기 국회에 들어온 쿠데타 세력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쿠데타란 누가 쿠데타 세력이고 이 들어와서 공작을 했다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은 분명한 해명을 듣고 저는 청문회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두 분을 지목해서 무슨 뭐 쿠데타에 직접 참여했다든가 앞장서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제 시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그 말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는 뭐 그런 데서는 제가 유감 표명을 합니다. 예, 일간 뭐 해프닝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민주당 쪽과 이 국민의힘 쪽에서 얼마나 많은 시각차를 갖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분야에서 이 정경두 국방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락가락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목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서울병 부상보다 더 큰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 나갔다가 연장하려고 하니까 서울병원 전화로 해주고 이 친구는 전화로 안 된 겁니다.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저는 그때 그 지휘관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대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연장됐다. 4일 병원 치료받았는데 19일 병가 받았다. 심사 안 받아도 병가 연장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는 그 사례를 주세요. 지금 아니 뭐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국방부 발표했는데 장관 동의도 안 받고 발표했단 말입니까? 아니 지금 그 국방부 장관 아니세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 지금 확인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국방부 발표 내용을 제가 요약했다고 지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니 사오정처럼 지금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국방부가 그동안 중앙서부에 전환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쇠로 일관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는 검찰의 그 수사 자료 협조 요청이 오면은 적극적으로 다 지원을 했고 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가 없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윤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정경두 국방장관이 말이 이렇게 했고 또 저렇게 하고 오락가락했고 또 하태경 의원의 비로는 뭐 사오정처럼 얘기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듣기에는 사오정 같지는 않은데 아마 야당 의원들의 묻고자 하는 얻어내고자 하는 답변의 요지를 정경두 장관이 명확하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명확하게 좀 안 하신 측면이 좀 있어 보이네요. 아무래도 좀 뭐 국방부 장관이 군인 정신으로서 있는 대로 탁 얘기했으면은 좀 더 의문점이 좀 풀렸을 텐데 그 국방부 장관도 국무위원이고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배려, 동료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배려 이것 때문에 좀 더 좀 까놓고 좀 정확하게 좀 얘기는 좀 안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녹취록은 3년 이상 보관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건 물론 뭐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죠. 했는데 어제 보니까 압수수색하니까 다 나왔잖아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좀 우리 여기 있다. 사실 정경두 장관이 알았을 텐데 그걸 좀 미리 좀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좀 안 한 측면이 좀 있었고 또 뭐 3일 그 2주간 휴가 받은 사람이 치료는 3일간 했으니까 그 2주 그 병가를 다 반납하고 3일 빼놓고는 다 반납하고 개인 휴가로 돌렸다는 거. 그거가 오히려 그 맞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 아들도 그 치료는 며칠 안 되니까 그 병가 기간이 긴데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의원이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질문이죠.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기간 입원했던 3일만 휴가 처리가 되고 나머지 이제 집에서 요양하는 기간은 개인 연가로 처리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죠. 그렇죠. 그게 뭐 보통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추미애 장관 아들은 아무래도 상식적인 거보다 좀 특별한 사례에 좀 해당하는데 그거에 관해서 국방부 장관이 특별한 거하고 일반적인 거하고 좀 왔다 갔다 한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좀 불신을 많이 산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요. 이게 정경두 장관이 이제 정치적인 고려, 그러니까 국방장관으로서의 역할 외에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선이 오고 오락가락했다 이런 이제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국방부 장관의 답변 내용을 잘 뜯어보면은 지금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건의 전말과 어느 정도 부합을 해요? 일치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은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도 쭉 맥락은 국방부에서 발표한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현장에서 굉장하게 이제 화력이 센 야당 의원들이 집중포화를 던져대니까 군인이다 보니까 좀 거기에 정무적으로 감각적으로 대응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국방부 발표하고 똑같다. 그래서 뭐 특혜나 그런 거 없고 절차대로 규정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 의원께서는 굉장히 이게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휴가 같은 경우도 58일 받았지만은 19일이 병가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로 관련해서 승인받은 것이 이게 굉장히 예외적이다 얘기를 하지만 지금 육군 보니까 최근 4년 동안에 전화로 휴가를 연장했던 부분이 3,000건이 넘어요. 그리고 이게 갈수록 추세가 늘어나는 게 2017년도에는 238건이었고 2018년도에는 500건이 넘었고 그래가지고 19년에 700건이 넘었고 2020년에는 1,600건이 넘었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바꿔지니까 군덕이 이렇게 굉장히 탄력적으로 가는 건데 이 부분도 뭐 거듭된 얘기지만은 의혹만 가지고는 안 된다. 구체적인 물증과 사실을 제시해야 된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좀 빨리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테타 세력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저 정쟁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